얼마 전에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던스가 중국 비밀경찰 관련 폭로를 했는데요. 저도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최소 53개국에서 102곳의 중국 비밀경찰서가 운영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죠. 자, 이와 관련해서 전 세계 각국들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윙크 훅스트라 네덜란드 부총리는 최근 이 비밀경찰서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고 현재는 모두 폐쇄됐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2018년 암스테르담, 올해는 로테르담에 경찰센터를 설치했고요. 각각 중국 저장성의 리수이시, 푸젠성, 푸저우시의 공항국이 관련돼 있다라고 언론이 보도를 했었죠. 중국의 경찰이나 군인 경력자가 해당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덜란드뿐 아니라 독일, 캐나다, 아일랜드 등도 이미 한창 수사 중이라고 하죠.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간판을 달고 자국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강제로 소환하고 정보 수집을 한다고 합니다. 강제 송환까지 한다 그래요. 중국은 해외 120 서비스 스테이션에 대해서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교민을 위해 운전면허증 갱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종의 영사 콜센터라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순수한 영사 업무 지원이라고 해도 정식 공간이 아닌 데서 몰래, 주재국 몰래 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주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더구나 비밀경찰서 설치 시기는 대부분 코로나 팬데믹 이전이었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심지어 소환하기 위한 비밀경찰서입니다. 조금만 더 첨언해보자면 범죄를 저질렀다면요, 국민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 국제 형사사법공조 체계를 통해서 신병을 넘겨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이프가드 디펜던스는 스페인 등에서 중국 비밀경찰이 가족의 안전을 언급하면서 중국인을 협박했고 강제 귀국시켰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 있는 가족들이 인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 중국 공안당국, 사실은 중국 공산당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감시, 감독, 통제를 통해서 해당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을 테니까 더 심각합니다. 그랬겠죠. 해당 국의 중국의 이해관계, 중국 공산당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국민들을 공갈 협박해서 활용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가장 심각한 게 어디였겠습니까? 바로 한국이었겠죠. 한국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조선족들에게 투표권까지 주잖아요. 그들을 공갈 협박해서라도 가족을 인질 삼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한국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것, 당연히 상식적인 추론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우리 정부도 실태 파악에 이제 착수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장수성 난통시 공항국이 한국에서도 비밀경찰서 한 곳을 운영 중이라고 언급이 나오죠. 자, 그런데 국내 체류 중국인 규모를 감안하면요, 한 곳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최소한 2곳 이상, 여러 곳일 가능성. 어쩌면 한국의 대도시마다 중국 비밀경찰서가 있을 가능성이 많죠. 중국 비밀경찰들이 서울 시내에서, 부산 시내에서, 대구, 대전, 광주에서 돌아다니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에 100만 명 가까이 있잖아요. 조금 떨어져서 80만 좀 더 된다라고도 통계가 나오던데요. 100만 명 왔다 갔다 합니다. 유학생만 6만 명이 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조직적인 중국 유학생 동원이 있었다라는 보도도 계속 나왔고요.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서울 한복판에서 중국인들의 난동이 있었죠.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조선족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런데도 한국은 중국 공산당의 체제 선전 거점인 공자학원 폐쇄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죠. 이 수사도 너무 늦게 진행되는 겁니다. 자, 왜 이렇습니까? 중국 영향력 아래,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정치인, 언론인, 지식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른바 관시라는 게 형성되는 거예요. 중국 장기 체류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그 관계 때문에 중국 공산당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통찰해야 될 것은 이것은 세계관 전쟁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본질적인 싸움.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를 걸고 싸우는 가장 본질적인 투쟁이라는 겁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 질서라는 것은 반교회, 반성경적인 체제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의 힘이 약해진 결과죠. 따라서 정확한 세계관을 갖춘 나라가 가야 될 길,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방향성, 좌표를 정확히 알고 혼돈, 혼란, 무질서 속에서 미혹되지 않고 방황하지 않는 이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
기적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한민족의 부르심과 택하심, 대한민국의 사명, 대한민국이 기도 속에 잉태되고 기도 속에 출산되고 수많은 위난을 기도를 통해 넘어왔다는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 어디 있는지 깨닫는 그리스도인들, 한국의 청년들 가운데 중년과 장년과 노년들 가운데도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중국 공산당도 무너져야 될 집단입니다. 시베리아도 열려야 될 공간입니다. 시편 47편 8절로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심을 믿습니다. 중국 공산당이건 러시아의 푸틴 체제건 하나님께서 열방을 치리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속히 평화적으로 무너지게 하시며 복음이 저 땅을 발판 삼아 만주와 시베리아로 우리 민족이 시원지를 향해 나가게 하시며 다시 파미르고 오늘 넘어 예루살렘 땅 끝까지 복음 전하며 예수님 오실 길이 예비하는 자들로 마지막 때 이 민족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중국의 비밀경찰서 숨겨져 있는 것, 감춰져 있는 것들 다 폭로되어 악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들, 한국의 거점으로 있는 모든 우상숭배진들, 중국 비밀경찰서, 중국 공산당 유불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질서, 우상숭배, 만몬적 질서의 거점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사오니 다 드러나 무너지게 하옵소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게 하시며 가야 될 길, 해야 될 일,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어 지혜의 영과 계시의 신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